아시는 바와 같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 대기업이 있죠. 오늘은 이 세 개 회사의 주식 이야기보다는 이 세 회사가 어떤 식의 특허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1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순입니다. 물론 LG화학보다는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중국의 CATL 그리고 BYD 같은 회사들이 출하량이나 시장 점유율의 측면에서 LG화학을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그리고 출하량 기준으로 1위라고 하는 LG화학조차도 세계 1위에 위치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배터리 제조사 순위가 또 나와 있는데요. 순위에 나와 있는 수치가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 4위, SDI가 6위, SK이노베이션이 9위 이렇게 있습니다. 편의상 LG화학은 그냥 LG, 삼성 SDI는 삼성, SK이노베이션은 그냥 SK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LG화학이 4위인데 1위인 CATL의 절반 수준에도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절반 수준도 아직 안 되고요.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이 거의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계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 1분기와 2019년도 1분기의 동향을 비교해서 나타낸 도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LG화학이 역시 4위에 있고요. 성장률이 2018년도 1분기에 비해서 2019년도 동기에 성장률이 83%, 그다음에 삼성 SDI가 3.1%,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300%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점유율은 LG화학이 10.6%, 삼성이 3%, SK가 1.9% 그랬네요. 사실 점유율 차이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비교해 보시면 5배 내지 6배 정도의 차이로 LG화학이 점유율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LG화학은 2018년도에 비해 19년도에 점유율이 2% 줄었습니다. 삼성은 3.4% 줄었고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0.9% 올랐습니다. 즉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세가 눈에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죠. 일단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CATL 보겠습니다. CATL은 2018년도에 18.9%였다가 2019년도에는 무려 5% 오릅니다. 23.8%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립니다. 그에 반해 파나소닉은 25.4%에서 22.9%로 2.5% 감소한 걸로 나타나죠. BYD 볼까요? BYD는 6.7%에서 15.3%로 무려 2배가 넘게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 요약해드리면 중국 배터리 업체의 성장세가 상당히 놀랍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점유율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에 상당히 못 미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두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려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이 전기차 관련 산업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고 그 중에 전방에 포진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대장 LG, 삼성, SK의 특허 출원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에 한정해서 검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LG화학이 9,000여 건, 삼성이 8,300여 건, SK가 750여 건. 50%, 46%, 4% 이렇게 분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출원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LG화학의 출원이 가장 많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허 활동이 좀 뜸하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7년까지 LG화학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 반면에 삼성과 SK는 약간 감소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배터리는 크게 4대 핵심 기술로 구성됩니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핵 이렇게 나뉘는데요. 특허 출원 동향으로 봤을 때 전해핵 파트 그리고 음극 파트는 출원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시장 가치가 높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다라고 보는 세부 기술은 양극과 분리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특허로 크게 분류해서 제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3개로 나눠봤어요.
먼저 분리막, 그리고 전극, 그 다음에 전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전지는 말 그대로 분리막과 전극, 전액을 다 합쳐서 이걸 조립했을 때 나오는 제품이죠. 기본적인 소자에 대한, 기본 소자에 대한 특허도 있지만 이걸 조립한 장치에 대한 특허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 전극, 전지 이렇게 봤을 때 삼각 그래프로 살펴보시면 세 회사는 모두 다 분리막 그리고 전지 부분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식은 절대적인 건수로 나타낸 거고요. 아까 연도별트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SK의 건수는 LG, 삼성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아주 작은 삼각형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비교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점유율로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역시나 LG, 삼성, SK는 모두 분리막, 전지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분리막 카트입니다. 분리막 카트의 연도별 동향을 보시면 LG와 삼성은 최근까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SK는 조금 출원 건수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지 파트에서도 보시면 LG화학이 다른 두 개 회사를 압도하고 있고요. 전극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극 파트에서도 LG가 삼성, SK에 비해서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SK와 삼성이 최근에 출원 활동이 좀 미비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 그리고 비즈니스 결과물이랑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현상 자체가 특허 출원 활동을 LG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정성적인 판단은 조금 힘듭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모집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좀 더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판단하기 힘들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은. 최근 이슈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뭐냐면 LG와 SK이노베이션의 소송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났고 언론 플레이도 각사가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LG랑 SK는 2011년도에도 굉장히 큰 특허 분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리막에 대한 특허 소송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LG화학이 특허권자였고요. SK가 실시자였어요. 그래서 LG화학이 SK에 침해하지 마 라고 하니까 SK에서는 이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무효심판 그리고 무효소송에 들어간 거죠. 결과는 어땠냐? LG 특허가 무효까지 났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갑자기 화해를 해버립니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를 해버리면서 LG화학이 문제 삼았던 특허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LG와 SK는 지금 처음 싸우는 게 아니다. 예전에 한번 싸운 적이 있다. 전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특허 소송에서는 이 둘 중에 누가 이겼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왜냐면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잘 지내나 했더니 LG가 SK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 소송은 특허 소송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송이었어요. 영업비밀 침해는 특허랑은 좀 속성이 다릅니다. 특허는 특허에 적시되어 있는 권리 범위를 제3자가 침해했다라고 해서 제소를 하게 되는 거죠. 공개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묻는 거고요. 영업비밀 침해는 노하우의 영역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우리의 기술을 상대방 회사가 탈취했다라고 해서 제기하는 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LG는 소송을 크게 두 개를 제기했어요. SK를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 ITC죠. ITC에다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를 했고요. 그리고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LG화학의 청구 이유는 간단하게 SK가 LG화학의 인력들을 빼갔다는 겁니다. 자, 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경력사원 공채를 통해서 LG화학 인력이 SK로 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LG화학의 핵심 기술이 넘어갔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그 이직이 발생한 시점부터 SK가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배터리 파트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역으로 봤을 때 SK에서 LG로 이직한 인력은 없다. 경력사원으로 이직한 인력은 없다. 그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을 좀 대변해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우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제가 변리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허 출원을 막 하면은 그 발명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의 규모는 기업마다 다 다르죠. 근데 LG화학이 이렇게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말은 그렇게 그 특허의 발명자가 많다는 건데 그 발명자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을 하긴 했겠지만 그 보상의 규모가 조금 미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짐작? 그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잘해주고 대우를 잘했으면 SK로 이직할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소송의 결과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소송은 감정 싸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 논리,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소송이라기보다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볼까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분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큰 두 대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중국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일본에서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두 회사를 불러가지고 어떤 수준까지 증거 게시를 할 건지에 대한 협의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개입해가지고 중재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SK와 LG는 아직까지 글로벌 1, 2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될 텐데요. 이 성장하기도 전에 기업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양새도 안 좋죠.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게 대외적으로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 양 대기업 간의 국제 분쟁이 저는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그 해결되기 위한 대전제로서 기술 유출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애플이 예전에 막 싸웠잖아요. 그 소송은 솔직히 얘네들이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회사를 홍보하려고 한 거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성공은 거뒀다라고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소송전이. 수년간 있었죠. 그 소송전이. 그런데 이거는 삼성 애플 간의 소송과 좀 다릅니다. LG와 SK가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소송을 막 벌이면서 여기저기서 국제적으로 독일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막 벌이면서 자기네들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배터리,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 회사는 아직 세계 1, 2위가 아닙니다. 삼성 애플은 세계 1, 2위였어요. 1, 2위끼리 서로 싸우다가 서로 싸우면서 자기네들 회사 이미지를 점점점, 인지도를 점점점 올려간 거예요. 그런데 SK와 LG와 SK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배터리 시장 점유율 측면이나 출하량 측면에서 4위 그리고 9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전을 통해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그리고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을 보기는 힘들다. 삼성과 애플의 어떤 사례를 참고했을 때 이 둘이 우리 연락에 싸울 거야 라고 홍보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의 소송이 정부의 개입이 됐든 아니면 탑 매니지먼트 간의 극적 화해가 됐든 자기들의 기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더 축소해보면은 그 발명자들의 수년간의 고통이 그리고 노력이 녹아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들이 쉽게 공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배터리 3대장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합니다. 저도. 왜냐면 기존에 아주 고전적인 화학 소재를 만들어 오던 회사들이 지금의 주가를 형성해 왔는데, 이후에 펼쳐질 전기차 시장에서 뭐 어떤 덤핑이 이루어지고 막 단가 하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엄청 커질 거니까요. 그 시장에서 과연 이들의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종목 분석, 지금까지 해왔던 통계 분석이죠. 그런 것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